전세 천당, 월세 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경제를 말하다에서 저는 임대차 3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짧은 영상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전국의 월세, 전세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요,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부분을 건드려버리니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의 현재 민심은 어떨까요? 이전 정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다. 하지만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정도로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나의 사유재산을 직접 건드리고 나의 거주 문제를 직접 건드리고 있다. 그러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촛불로 흥한 정부, 촛불로 망할 수 있다라고요. 현 정부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30, 40대에게 돌아온 것, 내 집장만 실패, 전세 대란, 월세살이로의 추락, 이게 결과이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면 이제는 바로 이 개인을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된 게 모두 박근혜 정부 탓이다 라고 최근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 이 소리 안 하나 했어요. 보수든 진보든 현 정부가 못하면 저는 무조건 탈탈 털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까기 인형이에요, 한마디로. 왜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내가 내 말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이 아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도입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매우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무주택자들은 전세 만기일이나 이사갈 때가 되어야 그제서야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들, 특히 다주택자들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동산에 대한 뉴스 보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 세입자는 전세 자금만 안 떼이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주택자들은 전재산 플러스 대출금이 부동산 시장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주택자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주택자, 진짜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잔뜩 해놓은 상황이죠. 10억, 20억 이상 주식을 왕창 사들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호가창을 매일마다 안 볼 자신 있으십니까? 내 돈 20억이 들어갔는데? 다주택자들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등의 어플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집의 시세와 거래 현황, 정책 흐름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요. 마치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들은 하루 종일 부동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정책으로 내리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사람들요, 금방 대안 찾아냅니다. 이걸 위해서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스터디도 하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서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금융지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무주택자들의 생각이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거나 이길 가능성은 현격하게 적어지죠. 어쨌든 다주택자들의 두뇌가 풀가동된 결과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1500세대가 넘어가면 저는 대단지로 보거든요. 이런 대단지에 전세가 하나도 없이 월세들로 가득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인들의 생각은 임차인에게 잘못 물려서 개고생하고 내 집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를 거둬들이고
본인이 들어가거나 가족을 입주시키거나 아니면 월세로 돌려버려요. 전세 살다가 월세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월세 살아보셨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내 삶이 정말 추락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아니시겠죠? 월세를 시작하면요, 돈 모으기는 그 순간 끝난 겁니다. 집을 안 사고 지금까지 전세로 살았다면 티끌 같은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계획이셨을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왜냐면 제가 무주택자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이 이제는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돈 모으기는 끝났어요. 정부가 이미 그렇게 세팅을 끝내놓았습니다. 월세 살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돈 얼마 정도 모으세요? 저축 못한다고 합니다. 절대 큰 돈 모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장이야 내 처지가 어떻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쩌면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변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추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추세를 따라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월세 매물은 점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임대인들은 앞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 면접을 봐야겠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심기가 뒤틀린 집주인들이 갑질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말이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토익 성적, 기타 자격증 스펙을 보겠다라고 하는 농담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세를 사셨다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할까요? 임대차 3법을 이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쭉 눌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집주인들은 하루 종일 부동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금융지수가 낮은 무주택자들,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월세 전환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물류배송이나 대리운전 같은 투잡을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월세 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도 쪼달리는 삶인데 어떻게 더 줄여요? 여러분 한번 가계부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줄일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말이죠. 치킨 몇 번 덜 먹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요, 돈 모으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노동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생각을 하셨다면 노동을 추가로 더하는 방법밖에 뭐 별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한 가지를 좀 제시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엉뚱한 해답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게 정답에 가까워요. 이제라도 주택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집을 사기엔 이미 늦었어요. 확실한 사실은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사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택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월급들을 차분하게 꾸준히 모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보태서 집을 사가지고 이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제시하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끊임없이 짱구를 굴리고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집을 사세요. 하지만 조금 늦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주담대를 대폭 줄이면서 문을 콱 걸어 잠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1주택 상태로 쭉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분이야 제가 어떻게 돈을 드릴 수가 없으니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지만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찍 집을 사세요. 이 사실도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상승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예상하건대 오늘 만약에 집을 사셨다면 그 가격이 최저가일 거예요. 부동산 어플 직방 있지 않습니까?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9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뭇 충격이에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10명 중 7명이 집을 사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나 무주택자 모두에게 출구가 없어요.
이번 정부는 누가 되었든 간에 가둬놓고 패겠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 나오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이 없어요. 그리고 배려도 없죠. 출구가 없어요. 군필자들께서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생방 훈련. 화생방 훈련장 바깥에서부터 계속 PT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자, 화생방 훈련장 입장! 하면은 입장!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합니까? 문고로 잠그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엑탄 잔뜩 터트려 놔가지고 막 뿌연 그 화생방 훈련장에서 교관이 뭐라고 외칩니까? 가스 해제. 어떻게 되죠?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출구가 없는 전략, 세금만 걷겠다는 얄팍한 속임수.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현실성 없이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현실이 어떤 건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마 제가 말한 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설마 집값을 올리려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지금 일부러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뭔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집값을 올리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음 기회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